북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위성, 전체적인 북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결국 빠지게 되는 오류가 우리식 기준에서 본다 이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뭐냐면 엄연히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 라고는 아는데 그 체제와 제도가 다름이 어떤 일상의 생활 양식으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더라는 것이죠. 북핵 문제, 위성의 문제, 북한의 군사 전략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북측의 입장에서 바라봐주는 노력들을 할 때 제대로 좀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북측은 왜 저러지? 우리하고 똑같이 발딛고 선 현실이 똑같을 것인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걸 좀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북측의 입장에서 북한의 군사 전략, 경제 전략, 정치 전략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하는데 북측의 입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보더라도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다. 사회주의 경제 제도다. 여기 우리하고 다른 것으로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 체제와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압도적인 다른 특징이 있다면 바로 군사국가라는 것. 대한민국도 분단체제 속에서 군사문화가 굉장히 강하겠지만은 우리와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정도의 군사국가. 어떤 측면에서는 전쟁국가라고 할 정도로 매우 특징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북측의 입장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사실상 미국과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중단시키지 못한, 즉 여전히 어떻게 보면 미국과 전쟁 중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북측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전 세계 패권을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의 군사국가입니다. 엄청난 나라죠. 그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북한 체제를 군사국가로 특징 짓는 것이죠. 이러한 북한의 특징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북핵 문제다, 위성의 문제다, 장거리 로켓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두 번째, 결국 북핵 문제와 귀결되는 지점에서 꼭 한마디 해두고 싶은 건데 북핵 문제의 본질이 과연 뭐냐.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미국을 향한 것이냐 여타의 논란들이 많아요. 북핵 문제는 결국 북한의 군사 전략 내지는 생존 전략, 국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럼 북핵은 뭘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결국 북핵 문제는 지난 60년간의 미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적 관계의 산물이다. 북미 관계의 적대적 관계가 북핵 문제의 본질이다. 결국 북핵 문제 해법의 본질은 북미 관계의 관계 정상화가 해법의 본질 아니겠는가. 이 정도 인식을 먼저 해놓고 위성의 문제다, 장거리 로켓의 문제다, 내지는 여러 가지 전략무기 공개 문제로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측은 올 1월 수소폭탄 실험부터 위성, 장거리 로켓, 중거리 로켓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략 자산을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략 무기, 전략 자산을 공개한다는 이야기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엄청난 계산들이 깔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은 결국 2003년 5년 내지는 2012년 사회주의 수련 헌법에다가 핵 보유 국가임을 명시한 이 이전만 하더라도 NCND 정책, 우리가 핵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 20년의 정책, 아주 모호한 정책을 펼쳤었는데 완벽하게 대비되는 관점에서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전략적 계산 속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본다라면은 엄청난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런데 북한이 이 전략 무기들을 공개했다. 대한민국에게 공개한 것인가? 미국에게 공개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공개한 것인가를 잘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공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식의 오류라고 봅니다. 이것은 거의 100% 미국과의 여러 많은 전략적 계산 속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공개했을 것인가? 저는 2012년 북측이 군사적 강성대국 건설을 선언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핵 보유 국가임을 사회주의 수련 헌법에다가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필두로 한 우리 같은 경우에 핵을 보유했다 말다 핵 보유국가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거에 좀 불식시키면서 이미 그런 논란의 거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명확히 정리하고, 즉 핵 보유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때 대한 대법들을 완벽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두 번째, 사실은 분석을 해보면 여타 이런 전략 자산들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 간의 여러 많은 협상의 지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는 평화협정을 둘러싼 각 축전 속에서 나오고 있는 액션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지난 60여 년간 미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 간에는 적대적 관계가 늘 엄혹한 대립을 해왔습니다만은 평화협정 논의가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정보 전략적 관점에서 내놓을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화협정 논의가 실질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둘러싼 역학관계 속에서 이 전략자산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지 않은가. 북측 입장에서는 이미 게임 끝났다. 적대적 관계는, 군사적 적대적 관계는 끝났다. 이제 정점적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 라는 물리적 수단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건 결국 미국에 대한 평화협정의 체결 압박으로서 전략자산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본다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북측 입장에서는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와 같은 미국의 실질적인 군사적 공격 앞에서 그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핵 보유 국가는 어느 나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첫 번째죠. 기본의 문제입니다. 기본의 문제.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주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에게도 나름 상당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메시지냐. 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북핵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 육자회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북측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무기라든가 중국의 전술핵 무기라든가 러시아의 전술핵 무기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 육자회담에서 논의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의 전술핵 내지는 여타의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육자회담에서 논의해야 되냐? 웃기지 마라. 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도 확실합니다. 실제로 최근은 아니지만은 본질적으로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핵 보유 국가로서의 내지는 군사적인 어떤 상당한 위상이 있다라는 것을 주변 국가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자기네들의 변화된 지위들을 공고히 하고 싶은 거겠죠. 이건 제가 보기에 이미 최근 몇 년간에 있어서 수포, 위성, 장거리 로켓 이런 분들이 계속 감론을 박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런 인정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게 신압으로 그 사이에 이미 바뀌어진 북한의 지위죠. 세 번째는 북측 내부를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요.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들의 유운적 관점도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도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동북아, 한반도의 평화체제, 평화의 문제를 공고히 할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유언들을 남겨놨어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김정은 국민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고히 할 때에 대한 나름의 지위들을 강화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는 NCND 정책을 했다. 지금은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전략적으로 내놓으면서 우리 이만큼 갖고 있다. 협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물리력으로서 평화체제를 담보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 군사적 옵션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물리적 군사력을 이야기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시위함으로써 정점적 폐기하고 평화협정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2,480만 북한 전체 이민들에 대한 체제 단결성이라든가 집단주의 고도화라든가 여타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효과들도 있겠죠. 사드가 지금 2차 논쟁이란 말입니다. 최초 1차의 논쟁은 2014년도에 논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2015년 5월에 불식이 됐었고 지금 이 현재의 사드 전국은 2차 사드 전국인데 1차 사드 전국 당시에 여러 많은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게 사실은 북한의 2015년 5월 SLBM 발사라고 보는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실제로 사드 논리적 군사 전략적 건재를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사드 논의가 사실 물 건너갔었는데 사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사드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꼭 한번 짚어야 됩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누구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사드가 실질적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지, 왜 설치하는지, 군사 전략적으로 사드가 어떤 위치를 가지는지, 과학성이 담보되는지, 실험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이 국민들한테 좀 알려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드 그러면은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사기일 수 있습니다. 기만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 많은 국민들이 사드 그러면은 당연히 뭐 배치해야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한꺼풀만 뜯겨보면은 사실은 사드 이게 무용지물일 수 있다. 사드가 오히려 안보를 저해하고 평화를 저해하고 오히려 이 한반도를 더욱더 엄혹한 전장터로 만들 수 있는 폭발적인 기제가 된다라는 정보들이 지금 공개 안 된다는 것이죠. 로키드 마틴 이야기하는 정보들도 거진 없고요. 국방부도 갖고 있는 정보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드의 과학적인, 군사적인, 기술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논의들이 좀 건강하게 될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논의들이 전개됨으로써 여러 왜곡된 여론들을 양산하고 있다. 제대로만 사드의 군사 기술적인 의미들을 제대로만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사드 왜 배치하고자 하는가? 미국의 사드와 관련된 의도는 무엇인가? 이미 사실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다 나왔습니다. 사드, 한반도, 대한민국 실제로 휴전선 이남에 우리 한국을 위한 방어용이야. 아닌가 알지 않습니까? 이미 아니에요. 사드는 애초부터 MD의 하위 체계로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용입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대륙이 아니잖아요. 웃기는 이야기죠. 두 번째, 그러면 사드가 실질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이 엄혹한 질서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엄청난 군사적인, 경제적인 엄청난 반발들을 안고 배치하겠다라는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저는 다 간단하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분단체제 심화는 기본이죠. 분단체제 일상적 심화, 일상적 구조와 일상적 제도와 기본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거 더 넘어. 두 번째, 중국을 내지는 이 동북아를 신냉전체제, 신삼각 동맹체제, 새로운 신냉전체제를 만들겠다라는 본질에는 중국에 대한 일상적 견제, 군사적 견제, 그리고 중국을 실질적으로 군비 경쟁 체제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저희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여기 말려들 것인가?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MD 체계의 원조격인 전략방위구상 SDI 구상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소련을 붕괴시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림으로써 국내 내수시장을 방기하고 군비 경쟁 체제에 소련이 뛰어들기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결국 몰락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저 G2 부상을 어떤 식으로든 군비 경쟁 체제로 끌어들임으로써 경제적인 어떤 여러 많은 압박들을 가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한반도에서는 사드를 배치시키지만 남중국해에서는 계속 압박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큰 충돌이 지금 남중국해지 않습니까?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중국 견제로 봅니다. 공세. 실질적으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자 하는 전략적 기제로서 사드를 무리해서라도 여기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러시아, 중국을 신냉전 체제로 가두고 동북아를 한반도의 분단 고착화는 기본이고 동북아 전체를 신냉전 체제로 묶어버림으로써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일상적인 긴장의 제도화를 만들어 놓고 미국의 군산복합체, 미국의 군수경제 돌리면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압박하겠다. 이것이 미국의 의도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지고 우리는 그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의 엄청난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반 대한민국 정서들을 확산시키는 땅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미소 냉전 체제와 새로운 신 냉전 체제가 동북아에서 다시 구현된다라면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본질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저는 미국의 경제적 기득권을 구조화하고자 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G2로 대변되는, 상징되는 중국의 부상, AIIB라든가 여타의 많은 실질적으로 달러 기축 통화에 대한 위안화의 도전, 이 많은 것들을 다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경제적 기득권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미소 냉전 체제적 상황하고 어떻게 다를 것인가? 북한학자 입장에서 하나 다른 게 북한이 다른 것 같아요. 냉전시대 당시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 엄연히 다른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 이미 정치적으로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에는 실제로 미국이 중국과 소련 간의 전략적 균열들을 활용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중국과 러시아를 완벽하게 신미룰기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에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상수가 있어요. 사드의 실질적인 이렇게 명분으로 잡고 있는 북한의 2016년 북한의 모습은 1980대 이전, 90대 이전에 냉전 시기의 북한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위상들, 이 부분들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빌미로 쓰고 있는데 빌미로 잡은 북한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좀 간단치 않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 하나의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 아닌가. 북측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상황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 중국을 활용하면서 입지들을 강화할 것 같다. 그래서 미소 냉전체하고 지금 조금 다른 행보로 간다. 파워 게임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군사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드가 발표되었을 때 북한 전문가라든가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은 아마 대부분 다 똑같았을 거예요. 완벽한 멘붕이었을 겁니다. 왜 멘붕이었느냐? 이 사드라는 게 도무지 논리적 명분, 실효성, 효과, 그리고 향후에 가져올 그 파괴력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정말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전격적으로 배치하겠다라는 공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 며칠간 굉장한 멘붕이었어요. 도무지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이거? 전체 국민들, 전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한반도를 살아가는 전체 7,500만의 생존권들이 백척한 데 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것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왜 배치하려고 하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는 이미 다 소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분석의 대상이 아니죠. 그야말로 전쟁터 화염에 기름을 들고 들어가는 격이죠.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분단체제 속에서 국민행복이 절대가치라고 봤을 때 그 분단체제 속에서 국민행복의 기본 담보는 평화입니다.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 안보가 존재합니다. 안보를 위해서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안보가 존재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안보가 존재하는데 사드라는 안보의 논리를 가지고 평화를 깨고 있어요. 사드라는 안보의 논리를 가지고 국민 행복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건 가짜 안보죠. 대한민국 국익적 관점에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대부분 다 그 모든 궁극의 가치는 국민 행복이다라는 절대 가치가 있다라면은 국민 행복이라는 절대 가치, 국익적 관점 속에서 사드의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이다.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회 내지는 평화 안보를 담보할 수 있으면은 어느 국민이, 어느 전문가가 박수를 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드가 안보를 깨고 평화를 깨고 국민 행복을 저당 잡더라. 오히려 파괴하더라. 너무 자명한 논리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정부, 전문가 누구를 할 것도 없이 한 몫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국내적 관점 속에서의 여러 많은
사드 반대의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다녀왔는데 전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미국을 가라. 미국을 가야 된다.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미국 내에서 여러 많은 단체들이 사드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실제로 사드 주한미군 산이 갖게 될 것이고 미 대통령이 그것을 관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군은 그게 관장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의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미국에 있는 여러 많은 시민사회, 정치인들과 같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사드가 매우 위험하다. 한반도의 평화를 깬다. 동북아 평화를 깬다. 세계 평화를 깬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미국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